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루마니아, 이 동구 유럽에서 폴란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한국 무기 대박을 터뜨릴 나라가 바로 흑해 연안에 있는 루마니아죠. 그 루마니아가 우리 K9 자주포 54대 도입을 한답니다. 이 소식이 루마니아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영국과 독일에서 루마니아 이 자주포 사업을 한번 따내보려고 대시를 하고 있지만 루마니아는 오직 K9이다. 이런 정말 기분 좋은 기사가 나왔고요. 자, 지금 서구 유럽들이 우크라이나에 전차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죠. 그 중에서 제일 기대되는 게 레오파르트 2 전차인데, 그 레오파르트 2가 전선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러시아군의 폭격에 의해서 박살났다 라는 영상이 틱톡에 올라와서 이게 지금 수백만 조회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정말 큰일인 상황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호주 좌파들이 집권당과 연대해서 호주가 도입하고 있는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오스트리아가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성능 개량 그리고 수명 연장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차세대 표준 전투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 F-35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최강의 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이 F-35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호주에서도 친중 좌파 성향의 유력 일간지와 집권 노동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F-35 도입 반대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SM-3 요격 시스템 개발을 함께했던 미국과 일본이 일반적인 방공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활공 단계 극초음속 비행체에 대한 요격 시스템 공동개발 파트너십 체결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이상으로 극초음속 무기 위협에 노출된 우리나라도 이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려 세계 군단급 기갑부대의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가 최첨단 대전차 전투 로봇을 전선에 긴급 배치한다는 소식입니다. 코넷 대전차 미사일 4발을 탑재한 무인 전투 로봇인데, 러시아는 이 로봇이 밀물처럼 몰려드는 우크라이나군 기갑부대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우리 방위사업청과 공군평가단이 A400M 수송기 평가차 방문 중인 스페인 제31 비행단에서 대규모 공수 시연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수송기 한 대에서 94명의 공수부대원이 강화하는 장면을 연출하며 A400M의 공수 능력을 과시했다는데, 덩치에 비해 공수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입 과정에서 엄청난 뇌물 스캔들이 밝혀져 큰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오스트리아 공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기사회생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15대의 유로파이터 매각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16억 유로를 들여 M346 또는 L-39NG 훈련기 18대 구매와 유로파이터 성능 개량 사업에 착수한다는 소식입니다. 호주 좌파 언론 중에 하나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라는 언론이 이 캠페인을 시작했고, 여기 호주 집권 노동당 의원들이 가세를 해서 야, 이런 거 왜 도입하냐 라고 하는 거죠. 호주는 이 96대의 F-35를 도입해요. 많이 도입하죠. 그런데 자, 우리나라도 F-35 도입 또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이런 우리 군사 무기 도입 반대 운동을 하는 자들이 희한하게 많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 반대, 다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강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에 계속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는 이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들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는, 그게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호주는 지금 남북이 분단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 중국이죠. 친중, 이 중국에 매수된 이런 자들이 이런 짓거리를 벌인다. 그래서 하여튼 국가를 막론하고 어디든지 좌파들은 자신이 소속된 국가의 체력과
미래를 갉아먹기 위해 용을 쓰고 애를 쓰는 자들의 집합체다 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이런 말 하면 제발 신인균 당신은 무기 이야기만 해라 라고 하는데, 아니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못합니까? 자, 미국과 일본이 극초음속 활공체 여격 시스템 공동개발 논의에 착수한다라는 건데, 극초음속 무기, 요즘 뭐 사실 이게 요격하기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특히나 활공 비행체는 더 요격하기 힘들다. 탄도 비행을 하는 건 미래 위치가 딱 예상이 되죠. 마치 야구 선수들이 공을 딱 치면 외야수들이 그 탄도 비행을 딱 하니까 속도 그리고 각도 딱 보면 어디로 떨어질 건지 딱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야수가 막 뛰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점프 캐치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탄도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야구공이 타자가 친 야구공이 오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수평 비행하고 이러면 뭐 외야수가 그걸 잡겠습니까? 못 잡죠. 내야수들도 그걸 뭐 바운드가 불규칙하면 놓쳐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탄도 비행을 하는 건 속도가 빨라도 미래 위치를 예측을 해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들은 이 공기의 기류에 따라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작용으로 뭐 점프를 하기도 하고 꺾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미래 위치가 예측이 안 돼서 활공 비행체들은 속도도 빠르니까 극초음속이니까 요격이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일본이 SM-6 가지고 극초음속 무기 요격 테스트해서 성공하기도 했는데, 이 뭐 점프 기동을 하는 이 활공 비행체까지 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극초음속 활공체 요격 이제 하자. 그래서 미국, 일본이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공동 개발했죠. SM-3. 거기에 우리는 이제 동참하지 않았는데, 지금 뭐 북한이 극초음속 1형, 극초음속 2형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 협박하고 있는데, 우리 가장 심각하게 극초음속 위협에 노출된 나라 아닙니까? 따라서 이 공동 개발에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 야, 그러면 일본하고 동시에 신인균 너 역시 토착 외구구나. 토착 외구구나 말거나 간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토착 외구라는 그런 누명을 또 이 오명을 뒤집어 쓴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저는 일본하고 협력하자라는 주장을 매일매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는 것보다는 토착 외구 소리 들어도 일본하고 협력하자라는 주장을 할 줄 알아야 그게 올바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기갑군단 3개가 지금 편성이 됐다라는 말에 얼마나 지금 마음이 쪼달리겠습니까? 뭐 시체말로 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전차 로봇 이런 거 있어. 그래서 그 기갑군단 몰려오면 박살 내버릴 거야 라고는 이런 영상을 보여주는데, 영상도 이제 흑백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 궤도형 차량입니다. 여기 이제 차량 번호 001 되어 있으니까 시제 차량이겠죠. 양산되어 있으면 뭐 1이 아니고 뭐 456 뭐 이런 거 있겠는데, 여긴 딱 001. 누가 봐도 시제 차량. 여기서 이제 코넷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가는 건데, 자, 여기 코넷 4발 장착이야. 그러면 전차 4대 격파할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반도체 등 첨단 부품 수급이 안 되어서 이 치장물자되어 있는 전차도 되살리지 못하는 이 마당에 무슨 이걸 3개 기갑 군단을 격파할 수 있는 양만큼 만들겠습니까? 요거 딱 001번 시제 차량 요거 하나 어딘가에 오면 다겠죠. 그래서 뭐 자기 이 군인들, 병사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홍보하는 건 좋은데, 그 병사들 중에서 약간만 지각이 있어도 야 001번이네 이거. 와, 시제 차량 딱 하나 가지고 시제 차량 테스트하는 아주 오래된 영상 이거 하나 보여주고 무슨 뭐 우리를 갖다가 바보로 아냐? 라고 할 수 있겠죠. 러시아 참 기가 찹니다. 자, 스페인이 우리 한국 실사단이 우리 이제 대형 수송기 사업 2차 사업하러 시험평가하러 지금 스페인에 갔죠. 그 우리 시험평가단이 간 그 기지에서 사라고사 기지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90여 명의 공수부대원들을 동원해서 바로 그 해당 기체에다가 태워서 공수낙하 시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94명이 낙하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거 보고 우리 실사단이 좀 적다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왜냐, 우리 한국 공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C-130J 장동체형이죠. 이것만 해도 최대 92명이 낙하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 중간에 이제 의자 설치하고 해가지고 좀 빡빡하게 앉았을 때 이야기인데, 여기 좀 널널하게 앉았겠죠. 그래서 한 150명 낙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나를 확인했지만
우리 방사청 관계자들의 눈에는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기가 차죠. 오스트리아 유로파이터 초창기형인데 얼마나 방산 비료의 끝판왕인가 하면은 이 유로파이터라는 걸출한 공중전 전투기가 들어왔으면 공중전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중전을 잘하려면은 1대1로 싸우고 1대2, 1대3, 1대4로 싸워서 다 이겨야 되죠. 다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동도 잘해야 되지만 무장도 많이 장착할 수 있어야 이놈 격추하고 저놈 격추하고 또 저놈 격추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스트리아에 납품된 유로파이터 전투기는 IRIS-T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단 한 발만 쏠 수 있는, 한 발만 장착되는 정말 엽기적인 전투기였어요. 그래 돈은 엄청나게 많이 줬죠. 그 돈도 어디 갔냐? 호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독일 에어버스가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쫙 뇌물을 돌렸고 그게 이제 걸렸어요. 어떻게 걸렸냐? 그중 정치인 몇 명이 이탈리아 마피아가 펀딩하는 이 어떤 그 투자에 집어넣은 겁니다. 돈을. 그게 이제 이탈리아 검찰에 걸려가지고 야 여기 독일 오스트리아 정치인 돈이 왜 있어? 역추적해 보니까 에어버스에서 나온 돈 거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사업비 들어가지고 물건은 이만큼만 받는데 그게 이만큼만 받고 나머지 이 돈은 전부 다 정치인들 호주머니더라고. 우리가 뭐 오스트리아 그럼 비엔나 뭐 정말 아름다운 나라 선진국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서유럽도. 그래서 달랑 열추적 미사일 한 발만 쏠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거 어디서 써먹겠습니까? 중간에 그래도 개량해가지고 이제 2발 장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딱 공대공 미사일 2발 이제는 달랑 그거 장착하는 전투기인데 이걸 이제 도저히 못 써먹겠다. 팔자. 중고로 그냥 팔자. 이걸 이제 인도네시아 우리가 살게 하고 갔다가 인도네시아 벤치 맞고 이제 그랬던 건데 이걸 다시 업그레이드 개량하자. 그래서 쓰자. 그냥 중고 팔지 말자. 그래서 16억 유로가 책정됐는데 이것도 아마 에어버스의 또 뇌물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 개량해줄게. 미사일 한 4발 쏠 수 있게끔 만들어줄게. 이랬지 않았을까 싶네. 왜냐? 돈이 크게 많지 않아요. 16억 유로, 우리 돈 한 2조 원 조금 넘는데 그 돈 가지고 훈련기 18대 사고 남는 돈으로 이거 개량한다 라는 건데 훈련기 뭐 제일 싼 거 체코제 L39NG 이거 한다 해도 대당 뭐 한 3, 400억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 18대 하면 그것만 해도 한 7, 8천억 되죠? 그러면 이제 1조 몇 천억 가지고 이거 15대 업그레이드 하는데 뭐 대당 1,000억 원? 우리 입장에서는 대당 1,000억 원이면 전투기 한 개 사고도 남잖아 하는데 여기는 또 물가가 그게 아니죠. 에어버스하고 유로파이터 이 동네는. 그래서 만들다가만 전투기 또 한 번 나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뭐 오스트리아 아름다운 나라. 스위스 이번 전쟁에 보십시오. 우리 레이피어 미사일 절대로 우크라이나 주면 안 돼 해가지고 완전 약 올리듯이 그냥 현장에서 파쇄해버리는 이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가 차죠. 그렇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K9 자주포 낭보입니다. 지상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 루마니아가 지난달 말 의회에 155mm 자주포 도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청했으며 올해 차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자주포 도입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루마니아 매체들에서 언급되는 대상 차종은 오직 하나, 대한민국 K9 자주포입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올해부터 궤도식 자주포 구매 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예산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중 신형 자주포 구매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루마니아 디펜스가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요청한 사업 착수 예산은 미화 약 192만 달러인데요. 루마니아 국방부는 예산이 제한되는 사정을 감안해 사업을 2단계로 쪼개 자주포를 도입하되 1단계 사업을 2023년부터 6년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루마니아 매체들은 모든 길은 K9 썬더로 통한다 라며 루마니아 국방부가 K9 자주포 외에는 다른 어떤 모델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루마니아 디펜스는 한국의 대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국영기업 로맘 SA의 MOU가 체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MOU는 K9 도입 계약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루마니아는 1단계 사업을 통해 18문의 궤도식 자주포로 구성되는 3개 포병대대를 획득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루마니아 정부가 추진 중인 1단계 사업의 규모는 최대 54문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루마니아 디펜스는
독일과 영국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현재 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K9이라며 국방부는 탄약 공급 차량 도입에도 관심이 있는데 K9과 연동되는 K10은 자동화, 장갑화된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잠재적으로 1000문 이상의 구소련제 노후 화포 대체 소유를 가진 나라로 K9 자주포 현지 면허 생산을 희망하고 있다는 뜻을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전한 바 있는데요. 이미 국내 업체와 루마니아 현지에 탄약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합의가 된 만큼 조만간 K9 루마니아 수출 소식도 들려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K9을 폴란드가 대량 도입하니까 그 폴란드 아래에 있는 루마니아가 우리도 이렇게 돼서 이제 K9을 도입한다. 일단 세계 대대분을 1차 사업을 하고 2차 사업은 아마 라이센스 생산을 해서 대량 생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 그 현지 국영기업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독일 PZH-2000, 영국의 AS90M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폴 포지션은 K9이다. 그게 이제 이 자동차 경주할 때 제일 앞에 서서 출발하는 차를 폴 포지션 이라고 하는데 그 폴 포지션 예선하고 다 이제 선두를 했던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K9만이 유일하게 K10 같은 장갑 탄약 차량까지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차량이다 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대량 생산 판매될 것 같은데 K2 흑표 전차도 낭보가 곧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두 번째, 러시아가 얼마나 황당한 소리를 했는지 레오파르트 2 전차 박살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제 전차들을 대거 도입해 대공세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최초로 레오파르트 2 전차를 격파했다고 주장해 화제입니다. 레오파르트 2 격파 영상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러시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역시 러시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최초로 격파했으며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고대하던 서방제 전차는 전장에 투입되기도 전에 잿더미가 됐다고 복수의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4월 5일 주장했습니다. 화제의 영상은 동영상 SNS 플랫폼인 틱톡에 최초 게재된 뒤 트위터와 텔레그램을 통해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유포됐는데요. 영상 속에는 트레일러로 수송되는 중에 공격을 받아 불타고 있는 기갑 차량들이 등장합니다. 해당 영상이 게재되자 친러 군사 블로그와 소식통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레오파르트가 불타고 있다. 푸하하. 그들은 전쟁터 근처에도 못 가봤다. 빨리 온다더니 빨리도 갔다. 등의 조롱을 쏟아내며 우크라이나군을 비웃었습니다. 이 영상은 친러 SNS 유저들 사이로 급속히 확산됐는데요. 영상을 자세히 관찰하던 오신트 전문가들에 의해 가짜임이 들통났습니다. 해당 영상 속 차량은 차체나 포탑의 형상이 레오파르트 2와는 전혀 닮지 않았고 보기륜 숫자도 달랐는데요. 오신트 소식통들은 최초 유포자의 아이디를 추적해 이 영상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영상은 개전 초인 2022년 3월 초 서부 리비우 지역에서 전선으로 이동하던 중에 우크라이나군 북 M1 방공 시스템이 러시아 전투기의 공습을 받아 파괴된 것을 촬영한 영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차량의 보기류는 레오파르트2와 같은 7개가 아니라 부크와 같은 6개였으며 차체와 포탑의 형상 역시 부크 시스템과 일치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무기체계가 있으면 그 무기체계를 평가절하하거나 파괴했다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왔는데요. 숱한 거짓말이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하는 러시아인들의 후한무치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레오파르트2 전차가 80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죠. 그 공포가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이제 아마 이런 영상을 상상을 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뭐냐? 터키가 시리아에 들어가서 IS하고 싸우던 상황에서 유프라테스 방패 작전인데 그때 이제 격파된 레오파르트2 A4 전차예요. 지금 이제 레오파르트2 A4가 제일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영상 상상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친러
성향의 영상을 계속 올리는 이 사람이 딱 올린 겁니다. 레오파르트 2 박살냈어 하고 딱 올린 겁니다. 틱톡에. 그래서 이동 중에 이렇게 박살난 거야 라고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막 일파만파 마구마구 퍼져갑니다. 그래서 최초 올린 거 요거 순식간에 40만 조회 넘었고 많이 퍼져갔으니까 수백만 조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딱 봐도 이게 무슨 레오파르트야. 자, 요거하고 딱 봐도 뭔가가 훅 다르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보냐, 형상 딱 봅니다. 형상이 레오파르트는 이렇게 포탑이 납작한데 이건 포탑이 너무 이렇게 커. 완전 가분수야. 주로 이렇게 궤도 차량 위에 가분수 포탑들은 대공포들이 많습니다. 왜냐? 방공 무기들. 그 위에 이제 탄하고 이런 거 또 레이더하고 다 얹어야 되니까 가분수가 많아요. 가분수야. 그리고 포신은 또 어디 갔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식별 포인트가 뭐냐? 이 보기륜이 몇 개야? 자, 여기 보니까 보기륜이 7개야, 레오파르트는. 그런데 여기는 몇 개지? 세보니까 7개 아닌데. 그래서 좀 더 크게 찍은 사진 봅니다. 보기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기륜 6개잖아. 그럼 이거 아니잖아. 그리고 야, 이거 대가리가 왜 이렇게 커? 보니까 2022년 3월에 리비우 쪽에서 키우 쪽으로 가던 트레일러 공습받아서 박살난 부크 M1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1년 전 영상을 지금 올리고 그것도 레오파르트도 아니고 부크 방공 무기를 올려놓고 레오파르트 격파했어. 이제 다 죽었어. 야, 빨리 온다더니 빨리 갔네. 이렇게 정신 승리하고 있었던 러시아인들이 다른 군사 전문가들이 야, 이게 무슨 레오파르트야. 너희들 바보냐.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뽀록이 나버렸다 라는 거죠. 참 러시아인들 조금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이제 레오파르트가 안전하게 80대나 레오파르트 2 들어가서 대공세 작전을 펼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